복잡한 정치판을 시원하게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판으로 꾸밉니다. 깊이 있는 논평으로 유명한 두 분의 기자를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마주하시는 자리를 지금 뉴스쇼에선 처음 마련하는데 많이 이렇게 마주 앉아 보셨어요? 예, 옛날에 KBS 라디오의 고정 패널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15년, 20년 전인 것 같으네요. 15년, 20년 전에 오랜만에 두 분을 이렇게 그럼 새로운 자리에서 모시게 됐는데 오늘 깊이 있는 논평, 새로운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 논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첫 주제는 인사 얘기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논란이 컸던 후보자 하면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 두 후보자였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철에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부터 왜 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왜 포기를 못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 먼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김진 위원님.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낙마한 세 사람,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쪽 권력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과 연결고리 없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오랫동안 잘 알고 자기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줬고 뭐 담요라는 사건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만 이부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식 때 담요 덮어준 것.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신하고 강력한 연대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하자가 드러나도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진영 내의 어떤 강력한 충성심과 연대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고, 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워도 지켜주는구나. 저 사람과 일을 같이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진영에 대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에 굉장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 국회의원을 최초로 이 낙마시키게 되면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 옵니다. 우선 정영애 전 장관이 폭로한 예산 갑질, 이런 것이 저는 보좌관 갑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낙마가 되면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예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지가 상당히 약화됩니다. 앞으로. 이게 하나 걸리고, 두 번째는 보좌관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위상과 이런 관계가 또 약화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성한용 기자님. 예, 강선우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두 사람 다,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 다 좀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이런 얘기했죠. 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제 아주 강하게 강선우 의원은 그냥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이틀 시한을 줬거든요.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목요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요일 날 아마 웬만하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할 텐데 예, 예. 금요일 정도면 아마 정례 여론조사 수치가 좀 나올 겁니다. 예. 거기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이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약간의 추가 폭로. 그 전에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할 때 강의를 좀 뭐 부실하게 했다. 5주 동안 휴강을 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게 어제 이제 또 새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쪽에서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방어를 해주지만 예, 예. 기자들이 이제 따로 만나서 물어보면 예. 아니 좀 너무 부담스럽다. 좀 본인이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하고 또 대통령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서 사실은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하나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 예를 들면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 또 여성단체 92곳에서 공동성명 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지지율이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도 이걸 임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성완용 기자가 보시기에는 상황 종료 아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 논설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강행할 걸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어떤 게임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더군다나 2대 20년 후배 아닙니까? 대학 후배입니다. 예. 근데 그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장관 때. 그런 젊은 국회의원한테. 예.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의원회관실에 찾아가서 사과를 해서 겨우 예산을 복원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자, 이 정도로 한이 맺혀서 아주 대놓고 작심하고 폭로한 거 아니에요. 예. 낙마시키려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정영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정권의 마지막 인사수석입니다. 대통령. 예. 그리고 문재인 장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노 친문파에 다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친노 친문파에 다 걸쳐 있는 사람이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을 낙마시키려고 지금 칼을 빼들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면 물러나면 이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일종의 친노 친문계는 사실 이제 연합인데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지금 첫 번째 이 국회의원 낙마를 겪게 되면 국정의 장악 구립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국정 장악력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밀어붙이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낙마한 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완용 우리 위원은 견해가 달랐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여성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의원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아끼는 의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성 장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 열성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런 걸로 물론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이런 데서 반대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학구도 그다음에 장악력 친노 친문 문제 이래서 저는 밀어붙일 걸로 봅니다. 의견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성 기자님. 좀 보시죠. 그거야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인데 일단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김진희 의원은 뭐 진보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실용주의자라고 합니다. 본인의 얘기죠. 본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사실은 좌파 우파 별로 맞지도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영의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건 좀 잘 맞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이 당위로 약간의 당위론을 섞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민심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 민심의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도 없었는데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른바 낙마를 시켰어요. 정책기획수석 사흘 만에, 네. 또 서울시장은 일주일 만에, 네. 또 법무부 장관은 열흘 만에.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하는 바람에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진영의 논리로 감싸고 뭐 의리를 지키고 뭐 권위를 지키고 이런 측면보다도 이게 본인한테 이 국정을 장악해가면서 앞으로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이제 일주일 안에 이번 주 안에 판단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셜판 김진, 성한용 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갈 텐데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일단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총평으로 좀 여쭐게요. 김진 논설위원님, 국민의힘 상황을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완전히 극우 정당 진흙벌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진흙벌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진흙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친윤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야심, 욕심, 역학관계, 기타 등등 국민들이 잘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극우 정당으로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이 추세는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느냐 여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뭐 이 다음 대통령 선거는 5년이나 남았고 네. 국회의원 선거 3년이나 남았고 네. 당장 이제 의원들은 사실 이렇게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지켜보면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상임위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어차피 국회의원은 같은 국회의원이고. 그럼요. 네. 여당 의원들은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방어해야죠. 방어하기 술드치기 바쁘고 이 국회의원 하는 맛은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렇군요. 개개인으로는.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가 영남권 의원이어서 이대로만 쭉 가서 영남권 당원들 주민들 눈치 살펴가면서 큰 탈 없이 이 궤도에 있게 된다면 당이 극우 정당으로 가든 I don't care. I don't care. 난 상관없다. 나는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풍조가 친윤계의 주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윤상현 논의하는 토론회의 전환길 같은 이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극우의 김재동 씨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극우 김재동. 개그맨 김재동 씨요? 예. 옛날에 진보 좌파 진영에서 활동했던 스피커 김재동 씨. 김재동 씨가 이 극우 진영으로 바뀐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전환기 씨예요. 두 분이 서로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김진 논설위원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반대 집회에 가서 뭐 헌법 조문을 얘기하면서 막 반대하거나 전환기 씨도 영어 강사가 한국사 강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헌법학자가 돼가지고 비상대권, 계엄령, 계엄법 이런 거 헌법재판소의 정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대통령 복귀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 안 된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극우 김재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전환길 같은 사람을 토론회에 축사로 하고 시키고
토론회의 패널리스트로 초청을 하고 하는 이런 극우화는 완전히 이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의 이제 경선 후보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연결이 돼서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자, 그리고 나윤장송 나윤장송 네 사람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이 흐름은 직진할 것이다. 이 흐름은 쭉 간다. 자, 여기까지 일단 논평 듣고요. 성한용 선임 기자님. 그래서 아직 정권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현타라고 하나요? 그게 좀 더러운 것 같아요. 현실 자각이 덜 됐다. 예, 그렇죠. 아직도 뭐 여당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뭐 김진희 의원 말씀에 별로 보탤 건 없고요. 다만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이제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인데 뭐 별 말이 없어요. 지금 수해 복구해야 된다고 의원총회 안 열고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혹시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면 아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참 매우 걱정스럽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좀 같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전당대회를 그럼 이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라디오 본방송이 한 1분 정도 남았죠. 이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유튜브로 더 가겠습니다만 성한용 기자님 전당대회 일단 결론부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무난히 될 것 같다고 한동훈 얘기를 전 합니다. 대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본인은 고민 중인데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예, 출마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얼마 전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어딘가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예, 본인도 아침 생각하고 저녁 생각이 다를 겁니다. 성 기자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기엔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만 요거 듣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오늘 사이에 현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합니다. 하는 거 보면 벌써 출마 쪽으로 네. 기울어 가는 것인 걸로 보여지고 나올 것 같다. 오늘 장동혁 의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예.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최대한 사회의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그리고 왜 노래방에서 스타는 맨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조용필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본인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 자, 나오면 됩니까? 누가 됩니까? 나오면 이제 일단 결선 갈 것 같다. 결선. 자,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라디오는 시간을 딱 맞춰야 돼서 두 분과 함께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 성한용, 김진 두 언론인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점잖으신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저도 좀 점잖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뭔가 좀 차분하게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성 기자님 오늘 본방송 괜찮으셨어요? 예. 근데 보통 정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왜 언론계에 있는 기자를 왜 오라고 그랬을까? 제가 전화하신 PD한테도 여쭤봤는데 아니 뭐 또 어쩌다 한번 부르는 거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통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아무리 오래돼도 기자들은 시각이 한계가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있지.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정치인분들의 인터뷰는 제가 뭐 늘 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제3자 멀리서 보는 분들, 그것도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어요. 김진희 기자들의 의원님. 시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 의원한테 부탁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스튜디오. 성한용 대 김진 대 성한용. 참고로 두 분은 15년 전쯤에 굉장히 오래 같이 방송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신 두 분인데요. 저는 두 분이 따로 또 같이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다른 또 평을 하시는 이걸 중간에서 듣는 어떤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거는 두 분이 똑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본방송에서 이어가 보죠. 국민의힘 이야기하다 넘어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두 분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지금 극우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먹어가는 듯한 이렇게 진흙벌에서 아까 뒹군다 그러셨는데요. 좀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데 두 분이 다 좀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치르는 전당대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나눌 겁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성한용 기자께서는 한동훈 전 장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대표는 김문수 전 장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고 김진 논설위원은 한동훈 전 장관 나올 것 같다. 이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대표는 누가 될 것 같다.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전 장관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쉬고 내년 6월 달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을 해서 그때 지자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면 그때 대표가 돼서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 때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친윤계에 대한 인적 쇄신이 가능하다. 현재는 공천권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인데 측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많은 측근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친한계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을 다듬어가는 중요한 방향은 제가 이게 다 들어보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며칠 사이 일주일 또는 이런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다. 일주일 사이에요. 특히 전환길의 입당 그리고 전환길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 거침없는 극우화 선동적 공격. 그런데 이런 전환기를 이용하고 품으려고 해서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장동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인이 거머쥐려고 하고 다 이런 어떤 굉장히 커다란 극우화 흐름이 전에 보지 못한 윤석열 계엄 사태, 탄핵 사태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분노 그리고 영남 당원들의 현타가 이제 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영남 당원들이 이런 극우 정당까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오기 시작할 거로 보고 그리고 이런 식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 나 한동훈밖에 없다. 안철수, 조경태 이 후보들이 다 탄핵 찬성파지만 어떤 파괴력에서 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선으로 갈 것이다. 결선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1년 전에 전당대회 때 똑같이 당원 80% 국민 20%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63%를 먹어서 1차에서 끝내버렸잖아요. 1차로 끝냈어요. 자, 그거하고 직전에 대통령 선거하고 그곳의 중간 정도로 뭔가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큰 판이 벌어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월드컵이 열리는데 메시나 호날두가 출전을 안 하면 이게 메시나 호날두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니 근데 제가 반론해볼게요. 두 분이 똑같이 다 나올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반론해볼게요.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이 어지러운 판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내란 특검이 막 당을 이제 막 이 의원 저 의원 다 불러내서 수사하고 이럴 텐데 이 판에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메시 호날두일지언정 이 쓰러져 버리면 져버리면 이거 정치 생명에 너무 치명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정치다.
그래서 진흙탕에서 바지에 진흙도 묻고 피도 예. 좀 흘리고 예. 머리도 깨지고 예. 이런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 당이 구구만은 안 된다. 친윤계들은 역사의 뒷간으로 쪼그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점잖게 했고 예. 이제는 완전히 도안이면 뭐다. 아하. 세게 공격적으로 혈투에 가까운 것을 해서 경선도 치르고 당대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당을 몰아붙여서 나가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브랜드가 생기는 거지. 그쪽으로 한동훈의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제가 아주 밀접한 예. 여러 얘기들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듣는 특징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네, 남의 얘기를 들으면 정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 볼 예.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출마를 강행해요. 역대 유명한 정치인들이 예. 대선에 출마해서 군소후보 토론에 나가서 예, 앉아 예. 있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난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 진실이 아니에요. 아,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러다가 유력 후보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오고 내가 당선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정치인들의 결정을 너무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이고요. 예. 특히 정치라는 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종합 예술 이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 여기서 내가 행복한 결정을 정치인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김진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장이 섰는데 네. 이 장군들이 뭐래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팔 게 없으면 좌판 깔고 점이라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얘기군요. 예, 정치인들 사이에 장이 섰는데. 그래서 아마 본인은 합리적인 어떤 법률가 출신 한동훈도 있지만 이제 새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동훈도 있고 그 두 자아가 아마 충돌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정치인 한동훈이 이기지 않을까. 똑같이 보셨어요. 두 분이 이건 똑같이 보셨어요. 혈투가 벌어지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나갈 것이고 나가야 하고 장이 섰는데 안 나가겠냐. 이거까지는 똑같이 보셨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 다른 거 부분은 있어요? 뭐냐? 예.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일종의 일반적인 정치인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해서 대단히 이번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계산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 경선 여파로 이 친윤계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친윤계 의원이라든가 영남 당원들에게 내가 김문수한테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당대회가 한 달이나 남았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김건희 여사가 8월 6일 날 소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한 일주일 열흘간은 김건희 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구속되느냐, 그 다음에 이 뭐 집사 게이트, 뭐 갑종 무슨 통일교 기타 등등 삼부 토건해서 한 6, 7개가 다 쏟아져서 지면을 완전 도배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거꾸로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이제 재판정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특검 조사에서 중요한 평양 드론 사건에 윤곽이 나오게 돼요. 평양 드론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다른 비상기업 못지않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난질 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영남권 당원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일부도 많은 생각이 바뀔 것이다. 엄청난 현타가 올 거다. 이건 도저히 이런 사태는 현타가 올 것이다. 그러면 결선에 가게 되면 의외로 표가 몰릴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분 다 한동훈 전 장관이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는 건 똑같이 보시지만 김진 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가 될 거다, 될 수 있다 보시는 거고 성완용 선임 기자는
어렵다. 김문수 전 장관이 너끈이 될 거다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될 거다는 아니에요. 될 거다는 아니고 그 결선까진 간다. 결선에서 붙을 가능성이 오케이, 높다. 오케이. 어. 자, 송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그 뭐 당원들이나 네. 좀 지지자들, 특히 이제 좀 강성 지지자들이 꼭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혁신되려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분이 대표로 선출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도 하고 예. 이제 뭔가 새로운 보수가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건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무려 40 그렇죠. 예, 43%였습니다. 넘었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쪽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정치 양극화의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좀 더 강성 지지층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당심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이게 외부에서 특검이나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정도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않겠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그런 수도 논리라면 있겠군요. 네. 해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1년 전 전당대회 때 네, 네. 한동훈은 어떤 프레임에 갇혔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하고 일종의 배신자가 돼서 총선을 망쳤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총선 참패의 제일 책임자로 몰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전부 다 10%대였어요.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뭐 이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빼놓고 예. 완전히 결선 투표도 안 갈 정도로 그때 완전히 바람 선거로 해서 네. 먹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때 한동훈을 찍었던 예. 강경 보수 당원들의 생각은 뭐냐? 어. 그때 영당권 책임 당원들이 몰아줘서 된 거 아니에요. 어허. 똑같이 당원 80%인데 예.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지. 국민이 우리 당에 바라는 게 변화와 혁신인데 이거 원희룡, 나경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만 전한길 씨가 지금 10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하고 좀 토양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얘기는 무슨 왜 10만 왜 차라리 100만이라고 그러지? 얘기는 뭘 못해요. 그런데 예. 보세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극우가 뭐 전한기 씨 이런 이제 이 극우 성향의 기독교 집회 관련자들, 네. 손연보 목사 그리고 이 모스탄으로 이어지는 네. 이 흐름, 네네네. 극우 기독교 흐름. 전한기 씨도 그 가운데의 기독교인이니까. 그 흐름을 통해서 아마 교인들 중심으로 몇천 명 정도가 들어왔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가입한 지 3개월이 돼야 이 투표 자격을 주기로 예. 했어요. 예.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 때는 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늦게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사람들 상당수가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일찍 3개월 전부터 들어왔던 알겠습니다. 한동훈 측에서 했던 당원 가입 운동 뭐 이거는 예.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결선까지 가면 그다음 결과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갑자기 이제 이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 성 기자님. A팀, B팀, 찬탄, 반탄 갈라진 건 분명해요. 굉장히 선명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면 아예 따로 가는 건 어떤가? 그냥 각자의 소신 가지고 좀 따로 가는 건 어떤가? 쪼개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 총재 시절 또 아니면 의원들이 당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집단 탈당도 가능했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에너지가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유승민 어허. 뭐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한다. 그럼 의원 중에 몇 명이나 따라 나갈까? 한 자릿수가 안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한 자릿수가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개라고 하는 분들이 20명 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요. 개별적으로. 예, 한동훈 전 대표 탈당하면 같이 나가실 겁니까? 아니, 제가 왜요?
답을 이렇게 해요. 그 과거에 이제 탈당했다가 나중에 복당하고 이 어떤 그 반면 교사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쪼개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비극적인 거죠. 이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뭐 로봇 분리했다 다시 합체하고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거의 정치 문법인데 예.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혁신도 잘 못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희 의원님. 친한계의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탈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 탈당을 해서 작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어나더 무슨 개혁신당 뭐 어나더 이거 되는 것보다 네. 이 큰 판에서 뛰어들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합리적 보수의 지도자가 된다. 반 윤석열 세력의 내가 태두가 된다. 아하. 이 당을 갈아엎는 예. 그리고 윤건희 부부 유령을 쫓아내는 퇴마사가 된다. 퇴마사가 된다. 어. 그런 서사를 갖는다. 그럼 국민의 힘을 진흙탕에서 진흙벌에서 끌어내는 예. 119가 된다. 119가 된다. 나는 국힘의 119다. 잘 지어내시네. 퇴마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한테 유리하지. 아하. 이번에 지든 이기든 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이준석처럼 무슨 뭐 개혁신당 만들어서 작은 규모로 돈은 어디 있으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차피 나가도 고생 있어도 고생이면 안에서 고생하는 게 낫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게 낫다. 진짜 정치인으로 크는 거죠. 혹시 만나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예? 혹시 조언 그렇게 해주셨어요, 김진희 의원님? 영업 비밀을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훅 들어갔나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안 하셨더라도 지금 방송을 한동훈 전 대표가 들으면은 이제 조언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신의 SNS에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하겠다. 주진우 의원이 이건 뜻밖인데요. 송한용 선임 기자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주진우 전혀 의원은 못했는데. 전혀 이분 부산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 아닌가요? 그동안 윤석열 사단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하다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이른바 이제 당내의 친윤, 강경 파의 표를 받고 뭔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별로 합리적인 결정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진우 의원은 지금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저격수, 맞습니다. 대여 저격수로 나섰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회 때 활약이 대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정치적인 노선을 잡은 거예요. 주진우 의원도 아들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정면 돌파로 나갔고 내가 이제는 투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투사형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무대가 이런 전당대회 경선입니다. 지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찬탄파 3명, 반탄파 3명이 되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입장이 뭐였어요? 반탄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반탄으로 알고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탄핵에 대해서는 뭐 탄핵까지는 아니다 이쪽이었어요.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으로서 윤석열을 공격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범친윤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3개로 갈라지게 되고 있던 이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포함을 해서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3개로 갈라지게 그러네요. 되고 3대3. 그래서 저는 결선이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다. 표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 뭐 출마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다수가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켰더니 이게 뭐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 이게 다수 의견인데
그 사실 한동훈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 평생 검사한 사람이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각을 세웠는데도 아직 꼬리표가 다 떼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제 그 굴레를 과연 벗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출마 발표까지 지금 속보로 처리를 했고요. 국민의힘 8월 22일이고 시간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제가 두 분한테 길게 이 시간을 부탁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10분 말씀하신 성 기자님 조금만 더 괜찮으세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민주당 얘기는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초반이긴 해요. 초반이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 60%대 30%대의 싸움.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당대표 될까요?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네, 정청래 후보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또 다 아니 바로 80% 남았는데. 아니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 바로미터가 충청권 아니에요. 바로미터가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이 항상 중요한 선거에서의 바로미터가 됐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박찬대 인천, 예. 그리고 정청래가 서울의 중심부 마포. 맞습니다. 예. 근데 수도권에서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극적으로 큰 차이로 완전히 엎어야 이게 역전이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어요? 이 흐름은 그대로 갈 것이다. 이 흐름은 왜 그대로 가느냐? 벌써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다 노선을 정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 이게 정권 중반부라면 몰라요. 정권 초반부에는 벌써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3명 낙마하고 강선우 때문에 이런 국정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세게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성 대표가 필요하다. 강성 투사가 필요하다.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완전히 극우 정당화 되려고 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데 이 내란 정국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정청래처럼 내가 싸우겠다. 대통령을 일하라. 그쪽으로 노선 정했다. 그 흐름이 벌써 갔다. 그 흐름이 초반 흐름이 아니라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성 기자님. 예, 이게 그 양당이 사실 다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네. 이 강경파가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보고 해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인지도 차이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보다 인지도에서 많이 앞서 있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초반부터 확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박찬대 의원이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민주당을 뭐 이재명 대통령 1극 체제다.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극 체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작년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할 때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을 어떻게든 좀 만들고 싶어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다 주저앉혔는데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론 겉으로는 뭐 나는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다 뭐 난 뭐 좋다. 누가 되든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박찬대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거는 맞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당원들 특히 좀 강경파 당원들의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밖에서는 다 이게 이재명 당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경 지지층에게 진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 있어요? 예. 누굽니까? 좀 약간 위험해서 거기까지는. 위험해서 김어준 씨입니까 혹시? 뭐 포함해서요. 우리 김현정 PD님
등등. 저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분들도 나름 이제 집단 지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 그런데 좀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요. 이게 음. 야당이 됐다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해산을 시킨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작년 12월 비상계엄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네,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슨 소리야 국민의힘 싹 밀어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숙고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 초반부터 뭐 어심 대 명심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영의 큰 스피커라고 하는 이제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더 좀 지지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의원 쪽이 아니냐. 막 이런 분석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흐름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싸우자 쪽, 좀 강하게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미 잡힌 것 같다. 두 분 다 정청래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성한용 기자께서는 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 9월부터 정기국회 시작이 될 텐데요. 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가 예. 저는 될 것 같은데 양쪽이 다 그러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들이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고. 강경 대표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또 연말까지 국회에서 이 국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갈등과 네. 충돌이 확대 재생산되는 장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강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예. 원래 정당 대표일 때는 뭐 아무래도 특히 야당일 때는 싸우는 뭐 이런 이미지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죠. 야당도 잘 설득을 해서 국정에서 어허.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정청래가 됐든 박찬대가 됐든 새로 대표되는 분하고 그 조율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저는 뭐 좀 이재명 의원님?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당대표 시절에 네. 요란하게 강했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조용하게 강하게 할 겁니다. 조용하게 강하게. 조용하게 강하게. 조용하게 강하게.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밀어붙였던 어젠다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42개의 법안, 예. 아마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이 세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 방송법, 노란봉투법, 예. 양곡관리법, 예. 이런 것들 뭐 상법은 이미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네네. 자, 이런 것들 아마 조용히 강하게 다 밀어붙일 겁니다. 다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스타일만 달라진 것이지. 아. 그리고 위헌 정당 심판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걸로 봐요. 왜 아까 조용하게 강하게라는 취지라면은 조용하게 국힘 해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레드 라인이 있는 것이죠. 아하. 그거는 레드 라인을 넘는 거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할 때의 정당에 대해서 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탄핵하고 그 위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무슨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몽땅 무슨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됐던 것처럼 내란 선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이런 혐의가 드러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한두 명이 거의 연결돼서 책임이 있고 이런 정도로는 해산 심판이 안 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이런 법리를 대통령과 정청래 앞으로 네. 만약에 대표가 되면 네. 잘 알기 때문에 네. 무리한 무슨 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더 두 분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자유롭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성 기자님.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정치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이를테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이 다른 집단하고 같이 네. 사는 게 예. 민주주의고 공화주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혐오, 이제 이걸 조직화해서 득세를 하는 분들이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아, 타협하고 물론이죠. 합의하고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그럼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우리 유권자들, 특히 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유권자들도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너무 극단화되고 있는 것,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진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보름 좀 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어요. 유보, 완전히 관망 내지는 감시. 제가 앞으로 어떤 시점에 그 평가와 판단을 제 나름대로 내리고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할 작정인데 저는 딱 하나 중요한 기준이 언행일치를 보는 겁니다. 아하.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네. 본인의 언행이 얼마나 일치하는 인간이고 정치인이고 지도자냐. 저는 유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 좌우 진영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바람이 휘둘려서 그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그렇죠. 피해도 크고. 네. 이게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가느냐의 중요한 해결 과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진보좌파 진영의 이익을 떠나서 네. 지금 과기 상임위 통과시킨 그런 방송법 말고 그렇게 겉으로 포장만 해가지고 적당히 균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방송법 말고 진짜 어떤 특정 진영에 휩쓸리지 않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번에 확실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언행일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예. 반대면 저는 아마 가혹한 비판자로 또 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언행일치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진짜 깊이 있는 논평, 판을 좀 크게 보는 논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날 때쯤에요. 성 기자님, 커피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청취자들한테 커피 쏘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 오늘 그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그러시겠어요? 네, 오늘 휴대폰 혹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제 거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서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우리 꿀단지들께 제일 이분께 드리고 싶다.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분 딱 찍어서 닉네임을 불러주시면 커피 쿠폰은 저희가 쏩니다. 자, 성 기자님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기사 쓰듯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글쎄요, 막 지나가서 제가 막 지나가죠? 그레이스라는 분이 예. 또 나와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또 제가 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순간 지나갔습니다. 그레이스.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레이스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김진희 의원께서도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으면 탁 누르시면 거기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분께 이렇게 커피를 이 두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 중에 쏘십니다. 예, 오늘 굉장히 귀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두 언론계의 큰 대기자 두 분께서 지금 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세요. 예, 굉장히 유심히 김진희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 오늘 중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예. 지금 감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
아니 예. 드릴 분이 너무 많아서 아니 저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커피 쿠폰 쏠 땐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닙니다. 예. 예. 계속 많았습니다. 예. 예, 계속 예. 많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어떤 중요한 현상이 확 오늘 드러난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드릴 분이 많지만 예. 대표적으로 네. 그냥 이분 김보람 김보람님. 김진희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또 나와 주세요. 또 두 분 다 또 나와주세요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15년 만에 이 두 분의 조합, 깊이 있는 논평,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두 분의 조합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선임 기자, 그리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끝날 때 이렇게 좀 손을 흔들어요. 저희가 청취자들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또 저희의 또 이게 전통 같은 거여서 김종인 위원장도 하시거든요.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 카메라 이렇게 이런 거 보시- 말고 요런 것도 뭐 나쁘진 이건 않은데 잘 안 보일 수가 그래서 저희는 여기 손을 흔든 카메라 각자 이렇게 보시면서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